당신은 지금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납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저 고양이일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안도하며 긴장을 풉니다. 그런데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안전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2024년 최신 연구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순수 불안장애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범불안장애와 사회불안장애 환자들만을 엄격히 선별했죠. 이전 연구들이 약물 복용자나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진 환자를 포함해 결과가 불명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철저히 통제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02명의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파블로프의 공포 학습 패러다임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지연 조건화. 특정 소리와 함께 약한 전기 자극을 주어 공포를 학습시킵니다. 둘째, 공포 역전. 안전 신호와 위험 신호를 바꿔 재학습시킵니다. 셋째, 흔적 조건화. 신호와 자극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어 더 복잡한 학습을 유도합니다. 동시에 피부 전도도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을 측정하고 fMRI로 뇌 활성화를 실시간 관찰했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안전 신호, CS에 대해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피부 전도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위험이 없다는 신호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생리적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한 거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안전에도 몸은 계속 경계 태세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연 조건화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뇌 영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안전 신호를 받을 때 좌측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 부위는 감정 조절과 인지적 재평가를 담당하는 핵심 영역이죠. 정상인의 뇌는 이건 안전해라고 판단하며 이 영역이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불안장애 환자의 뇌는 그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위험 신호, 캐스 플러스와 안전 신호, CS를 비교했을 때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도 위험을 학습하고 인식하는 능력 자체는 정상이었던 거죠. 문제는 위험하다를 아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장애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위험 탐지기는 정상인데 안전 인식기가 고장난 상태인 셈이죠. 공포 역전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위험 신호였던 것을 안전 신호로 바꿨을 때 정상인들은 빠르게 재학습하며 뇌 반응도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장애 환자들은 주관적 평가나 뇌 활성화 패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공포 기억이 새로운 안전 정보를 압도해버린 거죠. 이는 PTSD 환자들이 안전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계속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흔적 조건화 실험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신호와 위험 자극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면 뇌는 그 인과관계를 추론해야 합니다. 이는 해마와 전전두엽의 협력을 요구하는 고차원적 학습이죠. 흥미롭게도 이 과제에서는 불안장애 환자와 정상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복잡한 인지 처리 능력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바로 선택적 학습 결함의 발견입니다. 불안장애는 전반적인 뇌 기능 장애가 아닙니다. 매우 특정한 회로, 즉 안전 정보를 처리하고 공포 반응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만이 선택적으로 손상된 거죠.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만 오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멀쩡한데 안전 인식 소프트웨어만 버그가 있는 겁니다.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은 인지적 재평가의 사령탑입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아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죠. 불안장애 환자들은 이 영역의 활성이 저하되어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편도체는 본능적 공포의 중추인데 전전두엽이 이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약화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포 시스템은 과활성화되고 이성적 조절은 실패합니다. 이 발견은 기존 불안장애 치료법을 완전히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노출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공포 자극에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뇌 회로를 재훈련시키는 것이죠. 특히 좌측 배회측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생물학 기반 맞춤형 치료의 시작입니다. 경둑의 자기자극술, TMS, 이나 뉴로피드백 같은 뇌 자극 기법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배회측 전전두엽 피질을 직접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약물 없이도 안전 신호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TMS가 불안장애 증상을 개선시켰다는 보고가 있죠. 이번 연구는 그 작용 메커니즘을 정확히 지목한 겁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강점은 약물 복용자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을 변화시켜 뇌 활성 패턴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불안장애 자체의 신경생물학적 특성만을 관찰함으로써 진짜 병리 메커니즘을 포착한 거죠. 이는 향후 신약 개발의 명확한 표적을 제시합니다. 안전 신호 처리를 강화하는 약물 말이죠. 범불안장애와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이 결함은 불안장애의 공통 신경 기반을 시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다를 수 있지만 뇌 수준에서는 같은 회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진단분,